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금융주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이 적용되는 코덱스 금융 고배당 커버드콜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은행주들을 보고 있으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저는 배당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은행주는 1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를 볼 때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아마도 은행주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빠른 타이밍에 팔아버렸던 분들이라면 지금 포모가 심하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내용이니까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혹시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한국 금융주 10종목만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돈을 잘 벌고 있고 배당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종목을 딱 10개만 선별하고요.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4대 금융지주가 투자 비중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은행도 약 13%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위는 DB손해보험인데 10종목 중에 유일하게 보험은 DB를 담고 있고요. 나머지 7위부터 10위까지는 최근에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증권주들이 5% 이하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보면 은행주들, 그것도 시중은행 4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름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지만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되는 상품이거든요. 분배금을 조금 많이 받아야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커버드콜 ETF 중에서는 국내 고배당주만 투자하는 상품이 현재 4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딱 금융주만 투자하는 상품은 이 종목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만 투자를 하는 커버드콜을 찾는 분들이라면 현재 코덱스 금융 고배당이 유일한 상품이라는 점도 이 종목만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옵션은 30% 비중으로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하는 종목들의 상승분을 약 70%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가 있게 설계가 된 2세대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은 옵션을 매도하고 지급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과 옵션을 매도해서 지급하는 프리미엄으로 분배금이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분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이렇게 비과세로 받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중에 비과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이 종목은 작년 12월에 상장하고 올해 1월부터 분배를 하고 있던데 분배금을 자세하게 보면 1월 분배금 185원 중에서는 16원만 과세가 되었고 2월 분배금 123원 중에서는 13원만 과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월과 2월 분배금 대부분을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었지만 반면에 3월과 4월 그리고 5월 분배금은 대부분 과세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분배금은 전부 비과세로 지급되면서 어떤 달은 전부 비과세 그리고 어떤 달은 거의 대부분 과세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지급된 분배금 중에서 과세된 분배금은 4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분배금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상반기 분배금만 보았을 때는 분배금의 절반 정도를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분배금은 149원 지급되었고 지금까지 매달 평균 140원을 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환산을 해보면 12.5% 정도는 분배율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분배금은 매달 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니까 이번 달 7월 분배금은 7월 29일에 보유를 하시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과를 비교를 해볼 텐데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처럼 금융주만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커버드콜끼리 비교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은행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오리지널 상품과 비교를 해볼 텐데 타이거은행과 소울금융지주 플러스를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커버드콜 상품은 이제 상장한 지 7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최근 6개월 정도까지만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 한 달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요즘에 한국 금융주들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나더라고요. 코덱스 커버드 콜은 지난 6월 10일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약 15% 정도의 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상품을 보면 타이거은행은 약 17%, 그리고 솔금융지주는 16.4%이니까요. 세 종목이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상품이 대략 1에서 2% 정도는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3개월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코스피가 4월 초부터 정말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3개월 수익률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먼저 코덱스 커버드 콜을 4월 10일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주가가 4,300원 정도 상승을 했고 분배금도 408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투자 수익률이 52%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은 53.3%, 솔금융주주 플러스는 57.6%더라고요. 세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수익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최근 3개월로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상품보다는 약간 낮게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3개월 수익률보다 약간 낮더라고요. 코덱스 커버드 콜은 약 43%, 그리고 타이거은행은 약 50%고, 그리고 앞선 비교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솔금융지주는 이번에도 투자 수익률이 53.7%였으니까요. 오늘 비교를 했던 세 종목 중에서는 성과가 가장 좋았던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 3개 구간으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코덱스 커버드 콜 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낮긴 했거든요.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15%고 3달 동안 50%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라서 못 올라간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리지널과 비교를 해보면 6개월 기준으로는 타이거은행보다 6% 정도 낮았고요. 솔금융주주보다는 10% 정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커버드콜 상품을 좋아하고 또 즐겁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커버드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을 조금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오리지널 상품을 투자하는 게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했던 세 종목의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코덱스 금융고배당 커버드콜은 현재 실제 수수료가 0.44%가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두 상품도 거의 0.4%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상품이 커버드콜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수수료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 총액이 약 3,5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은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주도 금융주나 지주사 종목들 흐름이 좋았거든요. 바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배당 성향이 높았던 고배당주들은 투자를 하면서 받는 배당금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들에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금융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던 상품들의 수익률이 어마무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주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이긴 하거든요. 오늘 소개드렸던 코덱스 금융 커버드 콜의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부터 이때까지 차트를 보면 한 번 음봉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양봉이 나오면서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부분이 이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금융주, 특히 은행주는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포함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융주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은 이 종목이 유일하잖아요.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익률도 보셨겠지만 상승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는 2세대 커버드콜 상품이고요. 분배금의 절반 정도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는데 분배금을 조금 많이 받으면서 수량도 늘려보고 싶고 또한 다른 종목을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매수하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시는 형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7월 중순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상품들 분배금이 확정되는 날이거든요. 내일 저녁에는 월 중순 배당 상품들 7월 분배금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